오케이. 부동산 공부 진행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두서없이 한번 부동산 기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공부한 내용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아파트죠, 아파트. 빌라 투자는 제외를 하고, 일단 아파트 투자와 관련해서 아파트를 통해서 부를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계속 사고 팔아서 상급지, 똘똘한 한 채로 나가자. 현재 이런 투자 방식이 공감을 얻고 있고 하나의 대대적인 투자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은요, 현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신 분들은 최근 1, 2년 사이, 적어도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을 아마 맛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죠? 체득한 게 뭐죠? 아파트는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아마 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느끼셨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총 3채의 주택을 팔았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두 채는 아파트였고요. 한 채는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반지하 빌라는 우왕이었죠. 우왕에 그 방바닥에서 물이 샘솟는 웅덩이가 있는 그 반지하 빌라를 거의 한 1,500 정도 손실을 보고 싸게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500을 손실을 입고 팔았죠. 그때까지는 GTX가 우왕역에 정차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1,500 손실을 보고 팔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우왕역 GTX가 정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지금 폭등해서 반지하 빌라도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리비라든가 여러가지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반지하 빌라를 팔아치고 나서 너무너무나 개운했는데 손실을 봤음에도 기분이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고 반전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나머지 판 2개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역전세니 많이 아슬아슬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사이에 임대차 3법 거치면서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 5천만 원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지금 현재 3억 5천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거품인지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3억 5천이 2년 사이에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가끔씩 거기 아파트를 되돌아보면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볼 때마다 속이 쓰립니다. 두 채다 그래요, 두 채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를 읽으려면요,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읽으려면 제가 체득한 사항, 그리고 여러분들도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상승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아마 조금 빠질 거예요. IMF라든가 세계 대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가 폭락하지는 않아요. 빠지긴 빠지겠죠. 그런데 조금 조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예전에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이런 경우는 물론 30억짜리가 25억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투자해서 살고 있는 5억 언저리 9억 안쪽 8억 안쪽 이런 중급 이상의 아파트들은 거품이 빠져도 쉽게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동산 책을 읽어봤지만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도는 방법은, 자, 결론, 아파트를 팔지 않는 겁니다. 자, 아파트를 팔지 않는 게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이런 투자 방식이 요즘에 유행이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상급지로 갈아탄다 이런 게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예요. 아파트는 한 번 사면 최소 10년 죽을 때까지 안 파는 게 부를 일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팔지 않는 아파트, 나머지 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올랐습니다. 결국은 팔고 나서 3억 이상 올랐다니까. 실거래가가 그래요. 자, 그 이유는요, 첫째로는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통화 발행 속도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더 빨라졌어. 거의 6.5% 이상이야.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2.5%, 2%야. 거의 합하면
거의 뭐 9%, 10% 정도로 화폐가 다량으로 풀려가지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3기 신도시 보상빚도 책정이 됐죠. 엄청나게 돈이 풀리고 앞으로 향후 3년 이상은 계속해서 돈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도 내년 또 예산 봤죠. 몇백조 되죠. 몇백조. 이 예산과 돈의 발행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인플레이션 증가 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진다 이런 뜻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산을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파트를 살 때 많은 고민을 가족들과 부인과 남편과 상의를 해서 그 아파트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선택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그 아파트를 샀을 거예요. 그런 아파트를 일단 샀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할 겁니다. 물론 잘못 선택했다. 제가 처음 아파트를 했던 것처럼 장례식장 옆에 선택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물론 팔고 나와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했다. 나름대로 그랬으면 절대 팔지 마시라.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어디 아파트를 사느냐. 수도권 서울은 비싼데 그럼 외곽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지하철역이 330개 가까이 되고 경기도에 지하철이 2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합 500개 정도가 지하철역이 되는데 그 역 주변에 아파트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환승역 주변은 조금 비쌀 수는 있겠죠. 그렇더라도 뭐 전혀 가망성이 없는 아파트를 선택하지는 말고 이렇게 500개 역사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아파트 시세를 분석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돈을 끌어모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자신의 일자리하고 출퇴근하고 어느 정도 궁합이 맞다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팔지 마시라.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동산 책을 여러 권 읽었지만 거기에서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문장들이 금연 명언 같은 주옥 같은 문장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한 문장인데요. 절대 아파트를 살면 죽을 때까지 팔지 말아야했습니다. 물론 입지 안 좋은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입지가 좋은데 그것을 조금밖에 안 오른다고 사고 팔고 이럴 경우에 당분간 뭐 몇천만 원은 만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종국에는 10년, 20년이 흐르고 나면 결국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화폐 발행 속도,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하락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다는 거. 물론 거기에 미래의 호재까지 반영되어 있다. 제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20년 후에 호재를 바라는 게 나아. 지금 당장 지하철이 2, 3년 후에 뚫린다. 이것보다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집장촌이, 비행기 공항이, 폐기물 수거장이, 시멘트 공장이 이런 없어지는 곳이 훨씬 유리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부동산 거래는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거래 비용이. 법무사 비용,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물론 낮아지긴 했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5천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이 거래 비용을 팔 때 내고 살 때도 낸다 이 말이죠.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 결국은 이것을 사고 팔아서 수준이 몇 천만 원을 벌 수는 있지만 크게 억 단위로 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 팔아서 상급지로 가라 이런 소식을 많이 듣는데요. 아파트가 두 채가 되지 않으면요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내가 팔았을 때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살 때 이미 많이 올라 있고 내가 이 아파트에서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갈 때 그만큼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팔수록 돈이 좀 벌리는 느낌은 들겠죠. 그러나 크게는 못 본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일단은 아파트를 한번 사면 절대 죽을 때까지 팔지 말고 추가적으로 종잣돈을 또 모아서 그 모은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전세 투자를 하거나 갭 투자를 해서 개수를 하나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아파트를 2개 이상 갖는 게 아파트 투자의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부동산은 다른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거래 비용이 적은 게 아니라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이 상당수가 많고 거기에 투입되는 정력이라든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동산 공부라든가 입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는 되죠. 한번 부동산을 한번 팔고 사본 분은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사고 팔면서 부동산 공부라든가 입지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자주 뭐 1, 2년 단기, 3년 내에도 저는 단기 매매라고 보는데 그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 사고 파는 경우에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다. 물론 단기 급등, 최근에 2, 3년처럼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몇천만 원은 벌 수 있겠죠. 근데 큰 돈을 벌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세금이 50% 이상 다 떼이고 나면 크게 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돈을 크게 버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안 파는 거, 그리고 근로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입 창출을 통해서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하거나 전세 투자를 하거나 해서 아파트 개수를 2개 이상은 늘려놔야지만이 자기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아파트 해서 투자를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강제 저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한번 사게 되다 보면, 예전에는 30년 거치해서 이자만 상환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원리금 상환이죠.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다 보니까 강제 저축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신 분들, 전세로 안 주고 대출을 끼고 사신 분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현재 원금 플러스 이자로 상당한 금액을 내고 있죠. 돈 쓸 것도 못 쓰고 소비할 것도 못 쓰고 수입의 거의 한 80% 가까이를 70%, 80%를 아마 대출금 상환에 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때보다는 훨씬 대출 이자가 비싸죠. 실제로 현재 은행에 저축을 할 때는 1%대 이자죠. 0. 몇 % 이자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출을 할 때는 3%, 4%입니다. 금리가 더 인상되면 5%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리면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저축이자보다 대출이자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끼고 집을 사게 되면 사람이 이자 내는 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원리금 상환에 최선을 다하게 돼. 그래서 수년 동안 원리금을 계속 갚아나가는 강제 저축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파트의 원금이 상당 부분 갚아져 있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이것을 팔고 강제 저축한 효과를 맛보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이죠. 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아파트를 자주 사고 파는 경우에는 소소한 돈은 벌 수가 있어. 그런데 큰 돈을 벌 수는 없다. 벌기는 힘들다. 저도 당장 아파트를 이미 팔아봤지만 그 번 차익 어디다 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3억 5천, 4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1년도 안 돼서. 뭐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자율이 오르고 뭐 테이퍼링이다 뭐다 해가지고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른 4억에 비해서 떨어진 경우는 1억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다시 3년 전 가격으로 저는 되돌아가기는 힘들다. 돈이 많이 풀려 있고 화폐도 많이 발행돼 있어서 자산 가치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현금 유통 속도가 너무 빠르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주 사고 팔 경우에 포떼고 차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개 살 때 입지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뭐 A급지, S급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역주변, 향후 호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에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에 털을 잡고 죽을 때까지 박아놓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벌어놓은 돈으로 3천만 원, 5천만 원만 벌어도 갭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 개수를 늘려갈 때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하나 산 거 팔지 않고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라든가 가해소득으로 본 것으로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 개수를 늘려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채 이상은 반드시 되어야지만 아파트를 통해서 부를 증식할 수 있다. 현재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자기가 살 실거주 주택을 마련을 하고 절대 팔지 말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생각을 하고 다른 아파트를 종잣돈을 모아서 한 개 더 구입을 해서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나 보증금을 빼서 나는 월세로 살고 나머지 아파트 2채 또는 1채를 임차로 돌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개수를 2개 이상 늘리는 거, 그리고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팔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결국은 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뭐 큰 격변기가 없지 않는 이상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물론 큰 어떤 변곡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인구가 급감하거나 심리적인 대붕괴가 뭐 일어나면 자산이 거품이 빠지고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런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중공부원 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게 중요하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냐, 제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사면 죽을 때까지 팔지 말아라. 추가적인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아파트 2채 이상을 가져야 된다. 2채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2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정권 변동에 따라서 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절대 팔지 마시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지만요, 제 경험상 제 경험을 체득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후회한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